비트코인 가격 1억 6천만 원이 비싸 보여? 비트코인은 상품이라 사람들 생각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내가 연도별 사건에 따른 가격 흐름을 보여줄게. 이걸 보면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거야.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자화폐라는 개념을 담은 비트코인 백서를 공개했어. 2009년 1월 3일 첫 블록이 생성됐고 당시 가격은 0원이었어. 거래소도 없었고 채굴자들이 개인 간에 실험적으로 주고받는 수준이었지. 2010년 5월 유명한 비트코인 피자데이가 있었어. 미국의 한 개발자가 1만 BTC로 피자 2판을 사 먹었어.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0.0025달러. 당시 환율로 3원도 안 됐는데 현재 가치로 대략 1조 6천억 원의 가치야.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 얘기가 많이 나와.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00달러를 돌파하던 2013년 한국에도 첫 비트코인 거래소가 문을 열었어. 코빗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원화 거래를 지원했고 이후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가 등장해. 이전까지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직거래로만 살 수 있었지만 손쉽게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야. 같은 시기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의 첫 명암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2013년 비트코인 가격은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했지만 곧 실크로드 사건이 터졌어. 실크로드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불법 거래 사이트라고 이해하면 돼. 여기에서 마약과 불법 상품 거래에 비트코인이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은 비트코인을 범죄자의 화폐로 규정했어. 미국 FBI가 실크로드를 폐쇄하고 대량의 비트코인을 압수하자 각국 정부도 암호화폐를 주시하기 시작했어. 2014년 한국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 라고 발표하며 금융권 거래를 사실상 차단했어. 이때만 해도 제도권 진입은 멀게 느껴졌어. 2015년은 비트코인 역사에서 암흑기와 희망이 동시에 공존하던 시기였어. 2014년 초에 일본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해킹과 파산으로 문을 닫으면서 전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져 있었어. 당시 피해액만 약 85만 BTC, 지금 시세로 하면 수십조 원의 규모였어. 이 사건은 비트코인은 해킹당하는 위험한 장난감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남겼고 언론과 정부에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기술적인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어. 미국 뉴욕주는 2015년 비트 라이센스라는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어. 암호화폐 사업자가 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허가증이야. 이 제도는 비트코인이 무허가 불법 사업의 도구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 조건부 합법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었어. 물론 규제가 까다로워 많은 스타트업이 유혹을 떠나기도 했지만 제도권에 편입되는 첫걸음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2015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약 200달러, 원화로 22만원 수준이었어. 2013년 고점 대비 크게 떨어진 상태였지만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지금이 저점이라는 분위기가 퍼졌어. 채굴 난이도는 점점 올라갔지만 기술은 발전했고 거래 인프라도 서서히 확장됐지. 2016년에 들어가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 비트코인의 두 번째 반감기가 찾아와. 반감기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인데 공급량 증가 속도를 늦춰 가격 상승의 압력을 만들어. 첫 반감기였던 2012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시장에서는 이번 반감기 이후의 시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 실제로 2016년 7월 반감기 직전 비트코인 가격은 약 650달러, 하나로 74만원으로 상승했어. 한편 이 시기 각국 정치권에서도 비트코인 등장하기 시작해. 특히 미국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자금 모금에 비트코인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선거 공약의 일부로 언급했어. 비록 주류 정치인 대부분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정치 무대에서 비트코인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어. 그때 한국 상황도 변하고 있었어. 2014년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제도권 편입에는 진전이 없었지만 민간 거래소들은 점점 성장했어. 빗썸과 코인원은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원화 입출금 지원을 확대했고 모바일 거래 앱이 등장하면서 젊은 투자자들이 유입돼 2016년 말 비트코인 가격은 약 900달러, 하나로 105만원까지 올라. 그리고 바로 다음에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불꽃을 터뜨리게 돼. 2017년은 비트코인 역사에서 대중화의 폭발과 버블 붕괴가 동시에 일어난 해였어.
2016년 반감기 이후 서서히 상승했던 가격은 2017년 1월 약 1000달러를 돌파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해. 그러던 중 전 세계에서 ICO 열풍이 불었어. 스타트업들이 주식 대신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었는데 규제가 거의 없어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몰렸어. 2017년 12월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9,783달러, 하나로 약 2,200만원을 기록해. 언론에서는 가상화폐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라는 기사가 쏟아졌고 대학생부터 은퇴자까지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었어. 특히 한국에서는 2017년 10월 업비트가 등장하면서 거래 환경이 크게 바뀌고 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가입이 가능해져 모바일 앱 하나로 수십 종의 암호화폐를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출시 2달 만에 1일 거래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어. 같은 시기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면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최대 50% 비싸게 거래돼. 하지만 이 광풍은 오래가지 않아. 2018년 초 각국 정부가 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강력 규제를 도입하면서 시장은 급격히 냉각됐어. 특히 한국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고 2018년 1월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제도를 도입해 익명 거래를 막아. 이에 따라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했어. 미국 SEC도 ICO 프로젝트 상당수를 불법 증권 발행으로 판단했고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어. 중국은 아예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했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2018년 말 약 3,000달러, 약 340만원까지 폭락해 불과 1년 사이에 80% 가까이 떨어진 거야. 2017년 12월 시카고 상품 거래소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승인받아 상장해. 이는 비트코인이 드디어 월가의 공식 금융상품이 됐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어. 또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 기업들이 늘어났어. 일본은 2017년 4월 가상통화법을 시행해 비트코인을 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고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어.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선거 후원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고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행정에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나왔어. 2019년에 들어가면서 시장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어. 비트코인 가격은 4,000달러, 약 460만원 선에서 출발해 7월에는 13,000달러까지 상승했어.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자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도 관심을 끌었지. 비록 각국 규제 당국의 반발로 리브라는 결국 무산됐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려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큰 의미야. 2019년 말 비트코인 가격은 약 7,200달러, 하나로 830만원 수준으로 마감해 2020년은 비트코인 역사에서 제도권 진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된 해였어. 시작은 코로나19 팬데믹. 세계 각국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양의 돈이 풀렸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어. 이로 인해 시장에 돈이 넘쳐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어. 전통 자산의 가치 보존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대안자산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어. 2020년 8월 미국의 상장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운용 전략에 포함해 2억 5천만 달러를 매입한 이 사건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본 첫 사례야. 이후 CEO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 매입을 계속 확대해 2021년에는 10만 BTC 이상을 보유하게 돼. 같은 해 10월 세계 최대 결제 기업 페이팔이 비트코인 매매와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어. 약 3억 명의 사용자가 있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팔 수 있게 된 거야. 2020년 말 기관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어. 12월에는 2만 달러, 하나로 2,200만원을 돌파하며 2017년의 전고점을 경신했고 연말에는 29,000달러, 약 3,150만원에 도달했어. 2021년 초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어. 1월에 테슬라가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 이 뉴스는 시장에 전례 없는 파급력을 불러왔고 불과 2달 뒤인 4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64,000달러까지 치솟았어. 같은 시기 미국 와이오밍주와
텍사스주에서는 은행이 고객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어. 독일 역시 투자펀드가 운용자산의 최대 20%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 이는 비트코인이 불법 혹은 회색지대 자산에서 점점 더 합법적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는 전환점이었어. 또한 2021년 6월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비트코인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송금 수수료를 줄일 것이라고 선언했고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비트코인 역사에 한 획을 그었어. 한편 21년 하반기에는 조정장이 찾아왔어.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서 해시레이트가 급감했고 가격은 3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해.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제도권 진입 흐름은 멈추지 않았어.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10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비록 현물 ETF는 아니었지만 월가 투자자들이 주식 계좌로 비트코인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2021년 말 비트코인 가격은 69,00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이 시기 비트코인은 더 이상 실험적 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기관과 국가가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자산군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 2021년 말 사상 최고가 8,100만원을 찍은 후 세계 경제 상황이 급변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한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며 위험자산 전반이 타격을 입었어. 비트코인 역시 예외가 아니었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기준금리는 불과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4% 이상으로 뛰었고 시장의 유동성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모두 조정을 받았어. 비트코인은 2022년 말 16,000달러까지 내려가며 최고점 대비 75% 이상 하락했어. 2022년 5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어. 4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증발했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어. 이어 11월에는 세계 2위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며 신뢰에 큰 타격을 입어. 이 사건은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어.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제도권 진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어. 유럽연합은 미카 법안을 통과시켜 2024년부터 모든 회원국의 암호화폐 서비스 규제를 표준화하기로 해. 이를 통해 발행, 거래, 보관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어. 미국에서도 SEC와 CFTC가 관할 범위를 두고 다투었지만 점차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한국에서도 변화가 있었어. 2023년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 의무가 강화됐어. 비트코인이 탈세 도구라는 오해를 줄이고 제도권 자산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지. 정치권에서도 비트코인의 존재감은 커졌어. 2023년 미국 대선 예비 경선 국면에서 공화당의 론 디산티스, 민주당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모두 비트코인 지지 발언을 했어. 케네디는 직접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은 정부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돈이라고 말했고 디산티스는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대신 장려하겠다라고 선언했어.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어. 독일,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에서 정치인들이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내세웠고 일부 국가는 송금, 무역 결제에서 비트코인을 시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 이는 2013년 범죄자의 화폐로 불리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야. 2023년 말 비트코인 가격은 약 42,000달러, 하나로 5,500만원으로 회복됐어. 그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는 비트코인이 제도권의 언어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 2024년은 비트코인 역사에서 제도권 완전 진입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해야. 그 중심에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있었어.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베네크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격 승인했어. 현물 ETF는 실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월가의 자금이 규제 불확실성 없이 비트코인에 직접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ETF 승인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간에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를 돌파했어. 블랙록의 아이쉐어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운용 자산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ETF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지. 이제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S&P 500에 상장된 기업 주식처럼 제도권이 인정한 정식 금융상품이 된 거야. 그리고 같은 시기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보유를 발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져. 2021년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후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실제 보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어. 그러나 2025년 6월 미국 텍사스 주정부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금 법안에 서명하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기 시작했어. 엘살바도르와 부탄 같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 내 주정부까지 비트코인을 금과 유사한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거야. 더 주목할 점은 이 움직임이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2025년 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프에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고, 이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됐어. 기업의 움직임도 빨라졌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4년 한 해에만 수십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을 매수해 총 보유량을 20만 BTC 이상으로 늘렸어. 테슬라 역시 장부상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유지하며 결제 수단으로서의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어. 심지어 일부 상장 기업은 자사 현금 보유객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어. 제도권 회계 처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 2024년 말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시가평가로 회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어.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가격이 오르더라도 장부상 이익을 반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시세 변동이 실시간으로 반영하게 됐어. 이 변화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데 큰 심리적, 재무적 장벽을 제거한 사건이야. 국제무역과 결제에서도 비트코인의 활용이 실험적으로 시작됐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양국 간 일부 무역 거래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시도했고, 나이지리아는 해외 송금 시장에서 비트코인 기반 결제 비중을 늘리고 있어. 이 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의 경쟁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올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과 미국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을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 이 조치로 미국 정부 보유분 20만 BTC가 장기 보관 자산으로 지정됐고, 비트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금고의 핵심 자산으로 올라섰어. 8월엔 퇴직연금 401k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발표됐어. 401k는 미국 대표 퇴직연금 제도이고 이용자는 약 5천만 명, 운용 규모는 약 7조 달러, 하나로 약 9,500조 원에 달해. 이 자금의 단 1%만 비트코인으로 배분돼도 하나로 약 90조 원이 유입되는 셈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국가, 기업, 은퇴 자금이 동시에 접근 가능한 구조가 이제 막 열렸고, 아직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나라들은 들어오지도 못했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일만 남은 자산이지.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는 거야. 2100만 개로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까? 통계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3%만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 1.3%가 1억 6천만 원이야. 근데 만약 5%가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10%가 보유하면? 그때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 다음 수업까지 고민해보길 바래.